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 최근에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어서 여기서 조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올해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귄 횟수도 길고 이제는 슬슬 미래도 같이 생각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가지게 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놀러 온 날 그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시던 저의 어머니는 그녀 어머니의 나이와 이름을 듣고는 조금 묘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같은 여고를 나오신 것을 알고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겨우 감추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저의 여친이 자신의 어머니와 저의 어머니가 동창이라고 말했더니 뭔가 싸한 기운이 그녀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더니 별로 말씀을 안 하려 하셨다더군요. 저는 두 분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너무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 보니 저의 이모가 예전에 엄마랑 깔깔대면서 술 마시며 이야기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여고생이던 엄마와 어떤 여학생이 한 남학생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하신 걸 들었거든요. 가만 더듬어 보니 그때 문제의 그 여학생의 특이한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지지 않는 특이한 이름이었고, 가만 생각해보니 제 여친의 어머니 이름과 똑같다는 것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엄마나 이모는 자식 앞에서 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날은 어쩌다 보니 우리가 2층에서 거실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도 있고 주방 식탁에 앉아 술김에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엄마와 이모가 푸념하는 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엄마는 당시에 그 여고에서 아주 미모가 유명한 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엄마가 원래는 연예계로 나가려고 꿈을 키우셨던 분이셨고 80년대에 연기학원에도 몇 달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지금 TV나 영화에 나오는 50대 중년 여배우들 중에 몇몇은 그때 엄마랑 같이 연기 수업 받던 고교생이던 분도 계시지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처럼 계속 연기 쪽으로 문을 두드렸으면 지금쯤 아마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며 한숨도 내쉬시더군요. 별로 안 알려지고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영화에서 지나가는 여대생 3 이런 식으로 뒷모습만 나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휘리릭 지나가는 역할 같은 단역도 몇 번 하시는 등 나름으로는 꿈 많은 소녀 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광고 모델로 바로 입문할 수 있는 기업 주최의 자사 홍보용 미인대회에도 나가려고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관 가서 프로필 사진 찍고 어쩌고 하다 보니 날짜가 어느새 지나가 버려서 접수를 못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여간 저희 엄마는 아주 바쁘고 열심히 10대 시절을 사셨던 것 같았고 그런 만큼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엄마를 유독 흠모하는 이웃 남학교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싸움도 꽤 잘하고 공부는 아주 바닥을 빌빌거리며 기는 그런 부류였다고 하더군요. 여러 번 그 남학생이 집으로 찾아오는 통에 할머니도 이미 그 남학생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이모들은 그럴 때마다 그 남학생을 떼놓으려고 바가지와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서는 옥상에서 대문 밖에 그에게 물을 퍼붓고 난리도 아니었다더군요. 그런 뒤에는 그 남학생을 짝사랑하던 한 여학생, 그러니까 제 여친의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사건이 이어서 꼭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그 남학생에게 왜 꼬리를 치냐는 것이 그 여학생의 주장이었던 거죠.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여학생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욕을 하니까 자신은 나름으로 준연 애인이다 싶어서 말로 조용히 타일렀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냥 있다가는 엉망진창으로 당하겠다 싶어서 같이 결국에는 엄마도 성질을 내며 욕을 퍼부었다는 거죠. 이모들과 엄마의 말로는 여친의 엄마는 제법 노는 축에 들었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아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성은 착해서 나쁜 짓은 절대 안 하고 다녔는데 그 싸움장 한테만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래전에 이모와 엄마가 이야기하던 그 싸움장의 이름을 아주 힘들게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친에게 은근히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니 놀랍게도 둘 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장과 그 여학생이 결국 나중에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그 싸움장이 저의 여친의 아버지이고 그 맏아빠 여학생은 저의 여친의 어머니란 것이었지요. 저는 혼자서 모든 퍼즐을 끼워 맞추고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져서 처음에는 여친과 헤어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친의 연락을 자꾸 피하기 시작하자 아무것도 모르던 여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는 퇴근하려던 저를 붙들고는 펑펑 울면서 자초지종이나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누가 볼세라 얼른 그녀를 차에 태워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녀도 무척 놀랐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동명이인일 것이라며 딱 잡아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아주 특이하고 남들과 달리 성과 이름을 합쳐서 뇌자나되는 학생은 그 해에 그 학교에 오직 그녀의 어머니 단 한 명뿐이었다고 어머니가 이모에게 말하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같은 이름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그녀 어머니의 말을 그녀가 즐거운 얼굴로 제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허탈하고 어이없는 얼굴이 되었고 저는 괜히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환상도 깨뜨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세상 헤매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더구나 그녀의 어머니나 저의 어머니나 자기 치장을 좀 많이 하는 여학생이어서 남학생에게 인기가 좀 있었다 뿐 어떤 어긋난 짓은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세상 풍파다 헤쳐나오며 자식들을 키워가며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그들 각자는 자신들의 지난 날을 들키지 않으려 무던히 애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친은 알겠다고 하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모른 척 이대로 사귀고 나중에 상견례도 해버리면 부모들끼리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는 알아서 다 해결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미 세상 온갖 풍파 겪고 우리보다 해안이 생긴 그들이기에 자식을 위해 자신들이 먼저 몰래 화해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빌어줄 것이라는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무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제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진 여친이 다시 보여서 그녀와 헤어져야겠다는 마음만 커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녀는 한 달째 울고불고 제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죽겠습니다.